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저희가 IT 시간이 되면 진짜 자주 하는 얘기가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편리해졌다, 쉬워졌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출장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요, 몰랐고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려운 용어에 저도 살짝 당황을 하면서 네, 읽기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트랜스포머가 생각이 납니다. 변신해야 될 것 같고. 네. 기자님 뭔가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걸까요? 그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비즈니스맨들이 보통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네. 네, 그러한 출장을 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군, 뭐 항공이라든가 호텔 그리고 교통, 거기에 따른 뭐 통신망 그리고 가면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디지털로 인해서 이러한 업계의 변화를 촉진한다. 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즘은 뭐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뭐 영향이 없는 분야가 없잖아요. 없죠, 네.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주 생소하죠.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출장을 하고 그 출장 중에 체험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세계적인 되게 유명한 호텔 체인인데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제가 체크인을 하러 갔더니만 그 가슴에 I love 디지털이라 이런 편말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매니저가 저희 호텔에서는 이제부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그 고객 경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고객 그 서비스를 증대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 그 가게 되면 방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체크를 따로 받게 되는데 호텔 그 객실 예약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방을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저처럼 방번호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정 호스트를 선호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꽤 유용한 기능이고요. 또 일부 호텔 같은 경우들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키를 받지 않고 방문을 열 수 있는 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앱을 이용해서 별도로 체크인 과정 거치지 않고도 자기가 예약했던 방에 바로 그 액세스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별도의 체크인 과정을 거쳐서 키를 받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줄어드니까 훨씬 좀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디지털을 이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쉽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냥 무인 호텔이네요. 그렇죠. 예, 다 신기하다. 방호수까지 예약을 해서 앱을 깔면 키 없이도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호텔 1층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굉장한 변화인데요. 그러면 다른 산업군에서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요식업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항공사가 수행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공항에서 출장을 떠나는 분들의 81%가 공항에서 먹는 음식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내식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항의 식당들이 이러한 디지털의 이점을 이용을 해서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거나 또 음식을 주문할 때 키오스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뭐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좀 식사를 음식을 먹는데 좀 빠르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제 직원들 그 서빙을 하는 직원들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편리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요. 기자님, 앞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많은 산업군으로 다양하게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보고서가 이제 그 리서치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조직의 한 70% 정도가 이제 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한 곳이 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은행이나 보험 이런 소매 부분에서도 변화가 사실은 살짝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뭔가 거치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또 줄어들고 또 편리하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또 일을 잃게 되는 또 그런 부정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디지털이 변화하면서 참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장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도 이 혜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5년도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 그러네요. 예, 이제 이맘때가 되면 뭐 분야별로 올해의 뉴스
뭐 이런 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느끼면서 기자님, IT 분야에도 올해 이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올해 개인적으로 되게 좀 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의미 있는 한 해였기도 했고요. 네. 또 IT 분야도 이슈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2015 IT 이슈 5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SNS 소식을 들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얼굴책이라고 하죠. 네, 얼굴책. 네, 뭐 소셜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뭐 저희 페이스북이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기준으로 사용자 수가 15억 5천만 명입니다. 전 어마어마합니다. 분야에서는 되게 놀라운 사용자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되는 중입니다. 네. 네. 사실 요즘 주변에 보면 이 SNS 계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은 맞아요. 다 갖고 있는 게 전 네. 세계적으로 15억 5천만 명이 굉장히 바로 이 얼굴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SNS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예, 또 다른 이슈도 어떤 게 있을까요? IT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좀 들고 싶은데요. 네. 그 IT에서 되게 유명한 3대 회사가 있습니다. G사, 그 다음에 사과회사, M사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위치가 상당히 공고하긴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은 회사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모회사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했고요. 한 발 빠르게 먼저 안드로이드 워치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과 회사에 좀 눌린 모양새고요. 네. A사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신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지만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 앱스토어가 악성 코드 때문에 좀 뚫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MS 역시 그 차세대 운영 체제를 출시해서 명예 회복을 하긴 했지만 모바일 영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뭔가 한 해의 이슈가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뭔가 올해 IT 키워드라고 하면 저는 왠지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게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성우 씨는 네. 어떤 게 기억이 나오시나요? 저는 뭐 자율주행차? 맞아요.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이슈가 됐었어요. 그죠. 저희도 네. 한번 얘기한 적 있었고요. 네, 네, 어떤가요, 기자님? 역시 네. 클릭이수다 진행자분은 답습니다. 그렇죠. 모두 네. IT 이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일단 T사의 자율주행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T사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내놨는데 그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서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른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뭐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는 등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올해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몇 주 네. 만에 한 100만 대의 차량이 이 기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100% 자율주행차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통 5단계까지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네. 5단계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고 지금 단계는 한 3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만 앞으로 교통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뒤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들어도 이 자율주행차는 신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확대로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다음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이 우리의 영혼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면 포털 사이트 검색은 뇌를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를 통해서 올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색어. 예,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검색을 했나 이건데요. 네. 그러면 IT 업계에서 가장 관심받은 검색어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뭐 한 해에 이모저모를 결산하는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를 발표했는데요. 사과회사가 그 중국에서 인기에 힘입어 스마트폰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요. 뭐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그 다음에 훨씬 빠른 프로세서, 그리고 반응이 빨라진 터치 아이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 3D 터치가 를 통해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 고정 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브랜드였기 때문에 출시 전날부터 아니면 전전날부터 왜 텐트 치고 밤새서 기다리고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브랜드였고요. 아무튼 그 인기를 이 검색어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맞죠, 기자님? 네, 맞습니다. 네. 뭐 국내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네. 인기 검색어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실시간 검색어. 네, 맞습니다. 근데 세월호가 사실은 올해 빠졌어요. 예. 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좀 시류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은 꾸준히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빠졌고요. 그래서 검색어가 한 해의 이슈를 모두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반짝 검색을 많이 한 게 아니라 1년을 통틀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쵸. 많이 검색이 된 단어들을 네.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IT 이슈도 좀 알려주시죠. 네, 역시 스마트워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스마트워치에 사실은 신시장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거든요. 뭐 4월 달에 출시한 애플사의 스마트워치는 과거 그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요. 경쟁사들 기준으로 한다면 뭐 스마트워치는 성공적으로 웨어러블 시장에 진입한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존의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X사의 제품이죠.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과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A사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되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아마 그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학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아마 X사에서 내놓은 그런 스마트워치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네. 경쟁을 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A사의 스마트워치도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2015 IT 이슈 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화면 스마트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5인치 이상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4K 영상과 홀로렌즈 같은 가상현실 기술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게임 분야에 어떻게 보면 혁신과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이러한 올해의 변화와 혁신들은 2016년도에 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죠. 한 해 IT 이슈를 살펴보니까 뭐 이쪽 분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랬네요. 네.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겨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이 내년 2016년에 또 어떤 결과들을 변화들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클릭이수다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